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사르비아입니다. 시와 세라피의 오늘의 주제는 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신비로운 것들은 거저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햇빛과 물이 그러하고 흙과 공기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뇌관이 그 중추인데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뇌관을 중심으로 온몸의 기관들이 함께 움직여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호흡은 온몸의 많은 센서들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선 경동맥과 대동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적은지를 말초에 위치한 센서들이 감지해서 호흡 정도를 조절하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대뇌에서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호흡수를 조절하도록 신호를 보내줍니다. 또 온몸의 근육 역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호흡을 더할지 덜할지 신호를 보내줍니다. 뇌관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신호들을 받아 호흡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폐는 이 지시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호흡을 진행합니다. 이렇듯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완벽하게 조율하고 협력하여 지금 내가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숨 쉰다라고 할 때 주어의 자리에 나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숨 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호흡에 관한 한 주장할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만약 호흡이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 대부분은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신의 호흡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온갖 생각과 외부의 사건에 정신이 팔려 호흡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작동되어 나를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호흡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내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신비가 지탱하고 있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시와 세라피의 앞선 시간들을 통해 멈춰서고 바라보고 몸과 함께 머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 멈춰서고 바라보고 몸과 함께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숨이 항상 현재적 사건이기 때문에 숨을 지켜보게 되면 지금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본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지켜보는 것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깨어 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잘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훈련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대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애정 깊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삶의 대부분을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잠시 호흡에 주의를 주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떠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과거 기억들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미래 계획이 나를 사로잡고 갑자기
걱정거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바쁜데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의 특징은 항상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산란한 마음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잠시라도 머무는 것이 힘든 나 자신을 지켜본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힘들까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항상 계획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끝없이 머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머리 중심의 삶이란 크게는 두 가지 욕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투쟁, 도피의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쟁 아니면 도피의 강박적인 삶의 방식은 자동화된 조종 모드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움직입니다. 크고 작은 생활상의 습관뿐만 아니라 중독에 가까운 만성적이고도 고착적인 습관들이 다 이 투쟁 도피의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가속화된 정보와 폭주하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도 없이 행위 속에 빠져들고 또 하나의 행위도 아닌 여러 행위들을 동시 진행하는 멀티태스킹에 몰두하며 쉽게 자신을 소모하고 탈진으로 몰고 갑니다. 또 이렇게 강박적으로 질주하는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들을 습관적으로 외면하고 도피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자아를 상실하고 중독에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투쟁 아니면 도피, 그리고 이어지는 탈진과 중독, 이것이 슬프게도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 호흡과 함께 있어 본다는 것은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직접적이고도 직관적으로 자신과 세계를 감각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 자신의 존재 속에 머물면서 더 이상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습관들에서 노연할 수 있고 자신을 사로잡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과 세계를 조화롭게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기존에 회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느낌들을 용기 있게 마주하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는 부드러운 어두움, Sweet Darkness라는 시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의 필요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드러운 어두움, 당신의 눈이 지칠 때 이 세계 또한 지칩니다. 당신의 시선이 사라질 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당신은 없죠. 어둠 속으로 들어갈 시간, 밤은 자신의 눈이 있어 스스로를 알아차려요. 그곳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 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두움이 오늘 밤 당신의 집이 되겠죠.
당신이 더 잘 볼 수 있게 밤은 당신의 시야를 펼쳐주겠죠. 당신은 한 가지를 배워야 해요. 이 세상은 자유롭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당신이 속한 세계 외에는 다른 어떤 세계도 단념하세요. 어두움과 자신의 외로움에 부드럽게 머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당신을 생생하게 살게 하지 못하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당신에게는 너무도 사소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이 시에서 시인은 눈을 감고 부드러운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에게 머무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내가 지칠 때 이 세계가 지치고 내가 사라질 때 이 세계도 사라지기에 이제는 반대로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먼저 생생하게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눈을 감고 자신의 안에 머무는 시간을 시인은 특별히 부드러운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드러운 어두움의 시간은 진실로 자기 자신이 되어보는 시간이기에 불가피하게 외로움을 동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 어두움을 집으로 생각하며 머물러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밤이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시야가 펼쳐지고 더 잘 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사랑 속에 존재한다는 것과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닌 내가 속한 이 세계 안에 머무를 것과 나를 생생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 존재에 비하면 사소할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어두움 속에 머무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앞에서 말한 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부드럽게 자신의 호흡으로 주의를 두게 되면 방황하는 마음을 언제든지 현재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흡을 하면서 어떤 감각이나 감정, 생각도 억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잡념 없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함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에 주의를 두는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차츰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깨어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호흡이 짧은지 긴지 얕은지 깊은지 거친지 부드러운지를 가만히 지켜보면 자신의 심리 상태나 감정, 일정한 태도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마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생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이비드 화이트는 나의 호흡, 나의 존재와 함께하는 체험을 충분해요. Enough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충분해요. 이 몇 마디 말이면 충분해요. 이 말들이 아니라면 이 호흡만으로도, 이 호흡이 아니라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태까지 우리는 거부하고 거부했었죠. 이렇게 생명으로 열리는 것을. 시인은 호흡을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충분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생명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호흡을 깊이 주시해 본 사람이라면 시인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숨이 쉬어지도록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호흡의 물결에 몸을 싣고 깊이 느껴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덧 거기에 숨쉬고 있는 나는 호흡 속에 녹아들면서 단순히 숨쉬고 있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다다르거나 특정 경험을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 자신을 허용하면서 온전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나타나는 충만함입니다. 이 존재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거부했던 생명으로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온전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이 함께하기에 숨을 바라보는 것은 어렵지만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체험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가는 애정 깊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숨은 우리 존재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신비로운 통로이자 내가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을 확연히 알려주는 표지이고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존재의 드러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라도 멈추어 자신의 숨을 부드럽게 깊은 애정으로 지켜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숨과 날숨 속에 신비하게 살아있는 나의 존재를 지켜보고 우리 안에 항상 있어온 순수한 충만, 그 온전한 풍요로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으로 열리는 깊은 체험의 시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